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IELTS 고득점 전략서의 부록으로 삽입된 빈출 어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주요 어휘를 몇 개 골라서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하는 단어를 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단어를 좀 제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어로 외울 때는 발음도 같이 외워주는 게 아무래도 연상도 많이 되고 도움도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발음도 살짝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하면서 그렇게 좀 예문도 들어보면서 주요 어휘, 주요 뜻을 우리 시험용으로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살펴볼 단어는 일단 breakthrough라고 해주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게 되면은 이제 돌파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실 텐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저희 시험에서 거의 주로 나오는 뜻은 여기 나온 대로 discovery, 즉 발견의 뜻으로 외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문이 아카데믹 지문이기 때문에 과학 지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발견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예문 두 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He made a scientific breakthrough.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발견을 만들어놨고 that would bring him both fame and fortune. 그래서 그 과학적인 발견이 이 사람에게 나중에 명성과 그다음에 부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 더 봐볼까요, 여러분? She made breakthroughs. 그래서 그녀가 발견을 했다. In the foundations, 기초 부분인 것 같아요. Of computer technology.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토대가 되는 발견을 만들어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거는 여기 같이 봐볼까요, 여러분? 요 make랑 맞춰가지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make와 breakthrough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많이 쓰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make, breakthroughs 이런 식으로 발견하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synthetic.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ynthetic. synthetic은 뭔가를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내다에서 온 거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임의로 뭔가 합성한 거니까 주요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단어가 artificial, 그러니까 뭐 인공적인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거죠, 인공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man-made, 사람이 만들었다는 의미의 man-made 같이 외우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패러프레이징 게임 하실 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문 바라볼게요, 여러분. Scientists, 과학자들이 are using spiders, 거미를 쓰는 것 같아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냐면은 to create a synthetic fiber.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스파이더를 쓰고 있다. 두 번째 것도 가볼까요? 두 번째. Researchers have already produced. 과학자들이 혹은 연구진들이 이미 만들어냈어요.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이게 synthetic 유전자니까 실제의 그 내추럴한 유전자가 아니고 합성해서 만든 가짜 임의의 유전자를 만들었더라. 박테리아를 대신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어 synthetic 다시 머릿속에 넣으시죠. 자, 이번에는 다음 단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여러분 이거 준비를 잘 하셔야 되시는데요. 이게 지금 명사처럼 안 생겨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단어는 initiative.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풀어 설명을 했는데요. new plan,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저 new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정책, 아니면 새로운 과정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되시고 예문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On account of 설명이고요. A national policy initiative. 어떤 국가 정부 정책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이다. 항상 이 new의 의미를 넣어서 여러분 봐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하나 더 봅시다. They collect information on government initiatives. 이들이 정보를 모은다. 뭐에 관한 정보냐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가에서. 그러면 이 단어의 그 전반적인 쓰임의 그 배경을 바라보시면요. 보통 국가 정책,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니시티브랑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은 정부랑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은 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는요. vulnerable. 여러분들 같이 꼭 해보세요. vulnerable. 이 vulnerable이라는 표현은 제가 풀어 설명했을 때는 쉽게 영향을 받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동의어 표현은 susceptibl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뒤에 보통 공통적으로 전치사 to랑 같이 연계해서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어떤 거에 취약해서 그만큼 영향을 잘 받는 의미로 가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간단한 예문 두 개 한번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ourists are more vulnerable to. 그러면 관광객들이 훨씬 더 직역하게 되면 공격을 더 많이 받는다니까 손쉬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봐볼까요? These plants, 이 식물들이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이 식물들이 특히나 forest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설이라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그럼 서리에 더 영향을 잘 받는단 말이니까 서리가 더 잘 쉽게 내려앉는다.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도 꼭 이 to와 함께 전치사와 함께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5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단어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단어시죠. 이 단어는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뜻은 공간상에서 접근하다 이거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은 여기 나온 대로 말 그대로 접근 방식, 접근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way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뭐 예문 바로 봐보죠, 여러분. Instead, 대신에 scientists are looking at a different approach. 그래서 과학자들이 현재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to는 일반적으로 그냥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해당 문제에 관해서 다른 접근법을 찾아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가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 더 가보죠, 여러분. The key to their approach, 이들의 접근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수치적인, 그러니까 수치와 관련한 어떤 컨셉이었고요. 그 컨셉의 이름이 간단하게 유전율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approach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접근 방법, 방식의 뜻으로 반드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네, 여러분 6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또 알고 있는 단어 같습니다. manipulation 같이 꼭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동의어로 적어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매우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신데 공학과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학자들도 어떤 현상 같은 거라던가 어떤 기계 같은 거를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컨트롤의 의미가 보통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조작 정도의 의미로 가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oengineering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뭐를 언급하냐면은 the intentional, 고의적인 어떤 조작을 의미한다. 뭐를 조작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조작을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가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 더 가볼게요, 여러분. This kind of engineering, 이거 같은 조작은 is no different, 전혀 다르지는 않다. 강에다가 댐을 설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지는 않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우리 시험에서는 조작의 의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번째 표현을 한번 가볼게요. 7번째 발음은 sustainable. 자,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이제 이거를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환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단어에 추가해가지고 친환경의 이란 의미로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의 의미가 매우 많이 쓰이게 되고요. 간단하게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ew imperative, 우리가 긴급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부연 설명으로 왔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급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발달은 발달인데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발달이 아니고 환경 친화적인 발달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환경을 해하지 않는 이 발달이 present, 뭐 이를테면은 준다 혹은 제시한다. 심각한 어려운 점을 주고 있어요. transport manager, 수송 관리자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sustainable은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번째 단어는 subsidy. 여러분 subsidy라는 단어는요, 보통 정부 질문 나올 때 많이 나와요. 보통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혹시 좋아할 수도 있는 money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걸 말하고 저기 나온 대로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 정도를 보시면 되시고, 필수 동의어가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grant도 지원금 정도 혹은 보조금과 동일한 의미로 가보시면 큰 무리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예문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The government, 이 정부가 is planning to abolish, 폐지를 현재 계획 중이다. 농부들한테 들어가는 혹은 농부들한테 제공하는 subsidies, 보조금 같은 거를 폐지하려고 한다. 자, 하나 더 봐볼게요, 여러분. The government is awarding small grants, 이 정부가 현재 주고 있어요. 조금의 혹은 얼마 안 되지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누구들한테? single mothers. 이를테면은 아이 혼자 낳아서 기르는 엄마들한테 말이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9번째로 가볼게요. 9번째 표현도 되게 중요한데요. account for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저희가 많이 써주게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설명하다 정도로 가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유를 조금 더 내가 밝혀주고 싶을 때 문맥에서 쓴다고 더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 좀 아예 달라버려요, 여러분. 어떤 전제 중에서 그만큼이 되다, 차지하다의 의미로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The increase in carbon dioxide emission,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의 요 증가가 may account for 이런 거를 설명한다. Changes in the climate. 기후에서의 변화를 이산화탄소가 설명한다. 그 말은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기후 변화의 이유이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하나 더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좀 아예 다른 뜻인데요. 전체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차지하다 정도로 봐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Of the total value of UK confectionery market, 영국의 사탕을 파는 어떤 시장을 말하는 건데요. 단당류 제품군 시장의 영국 총 가치 중에서 초콜릿의 판매량이 70%만큼을 차지했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해야 될 의미로도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번. 앞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account.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어카운트는 사실은 계좌번호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원하진 않고 여기 나온 폼 자체를 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브와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어카운트는 설명의 뜻이 들어가 있고 동요는 여러분들이 이 description을 생각을 해주시면 매우 훌륭할 것 같습니다. 밑에 예문 바로 볼게요. On account of 말 그대로 요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어떤 식으로 누군가가 안 좋았던 경험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어카운트는 여기에서 description, 그러니까 설명의 의미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11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매우 중요한 단어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단어 같아요. challenge. challenge는 저희가 도전의 뜻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But 그렇지만 저희 시험에서는 도전의 뜻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단어로 외우시면 안 되시고 여기 적어드린 대로 이걸로 좀 외워보세요, 여러분. difficult jobs, 그러니까 어려운 일,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니까 사실 도전하는 거잖아요. 항상 difficult의 의미를 넣으셔가지고 단어를 외워주시면 매우 훌륭합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여러분. Migrating animals, 이주하는 동물들이 are not deterred by, 나름의 낙담하거나 혹은 저지당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challenges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주하는 동물들이 위축되거나 혹은 저지를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밑에 거. Finding a cure for cancer. 암에 대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한 가지이다. 뭐 중에서 가장 어려운 challenges.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이다. 괜찮으시죠? 자, 마지막 하나 더 갈 건데요, 여러분. 이 challenge 표현을 지금 제가 difficult jobs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difficult랑 그냥 아예 똑같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살짝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challenging. 이 challenging 자체를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의미로 가보시면 또 매우 훌륭할 것 같습니다. Some species are less challenging. 그러면 어떤 종들은 덜 어렵다. 뭐 하는 것이? control. 우리가 억제하는 것이. 혹은 개체수 같은 거를 조절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12번째 거는 영국식 영어를 저희가 배우고 있다 보니까 미국식 표현과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면 좋을 단어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영국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skeptical. 의미는 당연히 똑같아요. 그냥 저희 영국 쪽에서는 C를 스펠로 주게 되고 미국에서는 K를 주게 되는데요. 의미는 회의적인. 그러니까 회의적인 거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have a doubt, 어떤 의심을 갖다도 괜찮으시고 그다음에 이 표현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wary라는 표현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거나 조심스러워하거나 당장 그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심도 해보고 뭔가에 대해서 섣불리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 같이 그룹 언어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Australian doctors were skeptical. 과거 호주 의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다. Alternative therapist, 즉 대체 치료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 말고 대체 의학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다.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거죠. 하나 더 가볼까요, 여러분? 동요 봤던 것. 선생님들이 were wary,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우 마찬가지로 신중했다. 그러니까 바로 간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 입장으로. punishing pupils, 어린 학생들을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했다. 뭐에 대한 처벌이냐면은 그들의 실수에 대한 처벌을. 그래서 여러분들 동요로 한번 이해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3번째 단어로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13번째 단어는 trigger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발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코즈라는 단어로 동요로 외우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트리거가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즈로 통일해서 그 문맥에 대입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큰 무리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예문 바라볼게요, 여러분.
Some people find that certain food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특정 어떤 음식들이 trigger 뭐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냐면은 두통을요. 자, 하나 더 가요, 여러분. Ultraviolet radiation. 자외선 비복사 에너지가 triggers 유발한다. 스킨이 뭐 할 수 있도록 유발하는 거냐면요. 우리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도록 유발한다. 그래서 trigger는 총의 방아쇠에서 온 거긴 한데 그거 버리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유발하다. 그걸 봐보시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4번째 단어를 볼 건데요. 여러분, 14번째 단어는 inherent. 다시 이 표현에 여러분 여기 표현 자체가 in이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에 있는 거를 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한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에 다 쓸 수 있는데 사람한테 쓸 때는 말 그대로 어떤 성질을 타고나는 의미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은 innate. 뜻은 사람한테 썼을 때는 타고난, 즉 natural, 인위적인 게 아니고 내가 타고난 의미까지도 시험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 되니까요. 같이 외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문을 한번 보고 예문의 첫 번째 거는 주목해 볼 거는요, 여러분 여기 사람과 관련하지 않은 거에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사람과 관련한 예문을 들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볼 거는 사람 아닌 사물한테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Scientists were trying to find out. 과학자들이 현재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The long-term risks. 장기적인 위험성을요. 근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인 게 아니고요. 어디에 내재되고 있는 위험성이냐면은 in the chemicals, 즉 화학약품 같은 거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사람한테 쓴 게 아니고 사람한테 쓰게 되죠,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제가 여기를 ly 붙여가지고 부사 형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부사 형태는 말 그대로 비슷한 의미지만 바꿔주죠. 그러면 inherently introverted 이 표현 자체가 사람의 성질을 말할 때 좀 수줍어하는 아니면은 내성적인을 말하게 되니까요.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타고나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타고나기를 내성적인 그가 깨달았어요. His personality, 자신의 개성이 혹은 자신의 성격이 나중에 엄청 안 좋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15번 단어로 한번 가볼게요. 15번 단어는 workout. workout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지구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understand 혹은 discover.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들이 알아내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지구학이니까 어떤 물체의 어떤 특정 값을 계산하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을 계산해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alculate의 의미로 가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알아내다 내지는 계산하다의 의미 아무거나 가서도 사실 상관없으세요. 보시면은 as it all became to be worked out, 그 물체의 궤도가 발견 혹은 밝혀지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진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workout은 계산하다. 하나 밑에 또 볼까요, 여러분?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밝혀내었다. 거리를요. 태양으로부터 행성 간의 거리를 계산을 했다. 그런 의미로 가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번 한번 가볼게요. 16번은 hardwired. hardwired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하도록 경향이 있다, 어떤 기질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쓰면 되시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일을 하게 된다, 되게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외우시면 되시고 가로 속에 넣어드린 것처럼 흔히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투부정사와 조합을 많이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아예 하나의 문구로 외우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When things change, 어떤 일이 바뀔 때 we are hardwired. 인간들은 보통 이러한 기질이 있다. Play safe.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위험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질이 있다. 그런 의미로 가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는 hardwire 다음에는 to 동사 요 조합이 잘 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단어로 가볼게요. 17번 단어는 establish. 그러면 establish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뭔가를 설립하다 이런 단어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밝혀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discover와 동일한 의미로 가보시면 매우 훌륭할 것 같습니다. 예문 바로 볼까요, 여러분? There are tests. 시험들이 있다.
밝혀줄 수 있는 아이들의 혹은 아기의 유전적인 엔더먼트는 기질을 생각하면 되세요. 이 아이의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기질을 밝혀줄 수 있는 테스트들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까요? 밑에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The relationship, 관계를 between lung cancer and smoking. 그러니까 폐암과 담배와 흡연과의 관계를 밝혀냈다. 그래서 establish는 discover, establish는 discover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19번 가볼게요. 19번은 여러분 두 단어가 저기 하나의 동사의 표현이에요. 발음은 draw on, draw on. 이 표현은 여러분 따로 좀 외우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그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의 그냥 동사로 쓰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기본적인 거는 use의 의미를 가보시면은 거의 모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예문 하나 가볼까요, 여러분? Working to deadline. 마감일에 맞춰서 일을 했어야 되다 보니까 he had to draw on. 이 사람이 use의 의미를 가면 되죠. 썼어야만 했던 거예요. 마감일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the best of all previous ideas.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어 같은 거를 다 이용해서 일을 했어야 됐었다. 그런 의미로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가볼게요. Early humans, 일찍이 사람들이 활용을 했었다. 스멜은 냄새죠. 냄새를 확인한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먹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냄새를 썼다. 이런 의미로 가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번째 단어는 diurnal. diurnal. 여러분 diurn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동의어로 같이 외우실 단어가 있어요. diurn이라는 단어는 동물의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보통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표현할 때 쓰게 돼요. 그래서 주행성의 필수 반의어로 아셔야 될 거는 반대로 야행성의. 이거를 같이 세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nocturnal, nocturnal. 그래서 이것은 야행성의. 자, 예문 바라볼게요, 여러분. We humans are diurnal creatures. 우리 인간들은 주행성 생명체들이다. 괜찮으시죠? 하나 더 가볼까요? 반대로. nocturnal. 다시 nocturne은 이제 반대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을 이를테면 박쥐와도 같은 야행성 동물들이 prefer, 더 선호한다. forager, 먹이 찾아나는 거를요. 밤에.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좀만 더 집중해 보세요. 단어는 terrestrial. terrestrial. terrestrial은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야를 여러분 지구 내부로 좀 와볼게요. 지구 내에서 쓸 때는 첫 번째는 육지의. 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우면 될 거는요. 이 바다 쪽과 여러분 구별되는 단어로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terrestrial은 육지에 사는 생명체를 말하게 되고요. 바다 쪽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랑 관련된 표현을 하나 봐볼까요, 여러분? 밑으로 좀 와보세요, 여러분.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육지의 뜻과 쓸 수 있는 단어가 요거 같아요. 한번 볼게요. A terrestrial animal, 정의를 내린 거 아니에요. 이 terrestrial animal이라고 하는 애들은 동물을 말한다. 동물이다. 어떤 동물이냐면은 that lives on land. 그쵸? 육지에 사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는 육지의가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엔 시야를 지구랑 그 밖에 우주랑 관련을 지어서 여러분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지문의 그 시야가 지구 외적으로 같이 나가게 되면 이 terrestrial 자체는 그냥 지구의 자체를 가리키게 되고요. 지구 바깥에는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면 extra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extraterrestrial. 그러면 이거는 지구 밖에, 그러니까 우주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그 관련된 예문이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this is search for 요거 관련된 요거를 찾으려는 탐색이 즉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니까 지구 밖에, 즉 우주의 지능, 즉 우주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이런 탐색 혹은 조사가 as a difficult one, 어려운 일이다. 괜찮으시죠? 어려운 탐사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terrestrial은 extraterrestrial과 함께 같이 외우시고 시야를 지구 밖이냐, 지구 안쪽이냐 나눠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단어에 있어서 나름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언제나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범준이었습니다.